자,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그럼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전화 연결됐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그 화성 반월동에 있는 그 반단마을 3단지 프로지오 네. 33평을 지금 보유 중인데요. 예, 예. 지금 월세를 좀 한 3천에 90 정도에 지금 내놓고 있어요. 아, 지금 세 주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가지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는 곳인지 향후 전망 좀 꼼꼼히 세워드리고요.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면은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좀 정리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화성에 있는 반달발 프루지오라고 하셨죠? 3단지? 네네. 네, 여기 30평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 33평 정도 되는데 네, 그거 보유하고 33평. 있거든요. 네네. 자, 일단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프루지오를 보유하고 있고 이게 33평 이고 현재 월세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3천에 지금 90에 내놓고 있습니다. 3천에 90만 원. 네네. 현재 시세는 좀 알아보셨어요? 현재 시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한 2억 7천에서 네네. 제가 그 정도 선에서 좀 거래를 2억 7천 정도에서 뭐 네네. 제가 알기로는 한 뭐 2억 7천에서 한 3억 정도 이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월세를 3천에 90이라고 하는 금액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3억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금액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자, 근데 주변을 좀 보면 이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망포가 있고 조금 더 우리 올라가면 수원 디지털시티가 있죠. 디지털시티가 있고 남쪽으로는 화성전자,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흥 캠퍼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변에 이제 가격들이 이 망포역 주변으로 해서 이 망포동, 신영통 같은 지역은 가격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나 이 지역에 업무 시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 월세로 하기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 프루지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볼 때 현 시점에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더 조금 가져가셔도 괜찮아는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화성이라는 지역,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원이라는 지역, 그리고 이 남북권역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전략을 다시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게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화성에 있는 이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장 인근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망포 4도시개발 구역이고 또 남쪽에 있는 기존의 동탄 1신도시가 있었죠. 네네.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해서 이런 주거 지역이 두 개 나눠져 있었는데 남동 쪽에 또 생겼죠. 이제 동탄 2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기존에 있는 동탄보다 훨씬 더 크죠, 규모가. 네네. 거기 남쪽으로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뭐 병점 지역에 뭐 오산 세교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주거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면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다라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을 쓰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앞으로 바뀌는 데에 대한 포인트는 어디다 둬야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지역에 뭐 국제 캠퍼스에 있는다든지 이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적을 둔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업무 시설 때문에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또 거주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적이 있을 거예요, 본적이. 그런데 지금은 이 1호선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분당선을 이용하든지 조금 더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하든지 비슷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GTX라든지 여러 가지 고속철도들이 이제 발전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서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쪽 지역에 업무 시설을 얻었을 때 수서에서 수서나 뭐 이제 삼성역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한 이쪽 지역까지 가는데 GTX가 만들어지면 거의 한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구태여 여기 내려와서 거주할까요? 거주하지 않겠죠. 네네. 거꾸로 거주하지 않는 세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GTX가 생기면 그 생기는 기점으로 해서 도시가 이만큼 커질 것 같은데 거꾸로 다시 서울에 대한 중요성을 더 체크하는 하나의 팩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계속해서 이거를 갖고 월세를 나 잘 받고 있어라고 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슷한 금액대의 서울 지역에 오히려 소형주택을 갈아타게 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일단 이 부분에 만족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임대를 내시고요. 조금 더 중심 지역에 대한 가치를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서울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좀 갈아타게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천히 갈아타는 전략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재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네.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 이번에 평택 고덕에 예. 신혼타운 제가 보고 왔는데 혹시 그 대표님이 보실 때는 그 지역 발전 가능성이나 인구 유입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전화드렸거든요. 좋습니다. 고덕에 있는 신혼 그 희망타운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몇 평대 혹시 보셨어요? 저 24평이요. 24평이요. 네. 향후 전망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매수해도 괜찮은 곳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다양한 궁금증도 계속해서 여쭤보시면 돼요. 네. 네, 대표님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평택 지역으로 이제 주거지를 하시려는 예정이신가 봐요. 솔직히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신혼 희망타운이 위례가 먼저 나왔는데 그걸 놓친 이후에 이제 네. 이번에 나오는 게 평택 고덕이라서 네, 네. 또 집값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싼 편이고 해서 네, 저는 네. 그렇게 그쪽 여쭤보고 지역을 한번 싶어서 보시려고 전화드렸- 하는 거세요? 네. 네. 자, 일단은 그럼 평택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받으시려고 하는 이 지역을 한번 봐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먼저 평택 지역부터 알려드리는 게 좀 좋겠죠. 평택에 대해서 좀 뭐 이제 업무시설 인근으로 가셔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세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일단 평택은 이제 뭐 좋다라고만 얘기를 들으셨죠?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알고 있죠. 네, 지금 신도시 아무것도 개발. 없는 걸로. 네.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이제 평택을 얘기하려면 조금 더 지도를 크게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평택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평택이 있으면 이제 가운데 가장 줄기되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철도도 많이 지나가죠, 이 지역으로,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이 지역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평택항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이 고덕국제신도시에 가장 이슈되는 건 삼성단지죠. 삼성단지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이 삼성단지가 여기 수원에서 이쪽으로 더 큰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역시 원자재를 수입해서 서울로 내수 수요를 하고 수출을 하기 편한 그런 입지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여기다 도시를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평택은 미군 부대도 내려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택이 보여지는 전체적인 사이즈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시간 문제예요. 이제 미군 부대, 공군 부대가 들어오고 이제 남부 쪽에 이제 육군 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찍히는 인구만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정도의 인구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수원시의 인원이 거의 한 1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산정했을 때 거의 한 이 정도의 도시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이 미군들은 이제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구수에 안 들어가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전반적인 미군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0만 이상의 그런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공급을 했어요. 영신 도시개발구역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 고덕국제 신도시가 가장 큰 평택에서는 가장 중심지로서, 그러니까 서울 지역 하면 이제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택 지역은 오히려 이 고덕국제 신도시가 그 위상을 계속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양을 받으시는 지역이 아마 신혼부부 특공되는 데가 서정역에서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뭐 걸어서 5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분양가는 얼마 정도 하나요? 몇 평에? 제가 24평 본 건데 네. 2억 4천 적혀 있었거든요. 2억 4천 정도.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일반적으로 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혹시 한번 보셨어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다른 지역보다 한 30%는 저렴하게 나왔다고는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금액적인 뭐 신혼부부 특공으로 들어가는 가격적인 매력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 고덕국제 신도시 내에서도 서정역이 좀 가까워야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끼어져 있는 역이 서정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이랑 좀 가까운 지역에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중심부로 초중고가 이제 새로 생기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홈플러스라든지 상가시설도 생기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고 역세권이 좀 가깝고 서울과 오가기가 편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근데 일단은 싸게 들어가죠, 저희는. 신혼부부로 네, 신혼부부는. 공급받아서 싸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금액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아까 제가 100만 정도의 도시로 발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결국 이거는 뭐 주변의 공급 때문에 지금 평택 자체가 좀 좋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런 공급 부분이 해결되면 충분히 그런 가치를 하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저희가 공급을 받아도 바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평택이 완성될 때까지는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만약에 대표님이시라면 네. 이번 기회에 이 평택 고덱을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에 과천에 하나 더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과천에 넣어야죠. 그건 당연히 과천으로 넣어야죠. 근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조금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가 금액이 더 여유가 있다라면 과천으로 하시고 좀 금액 부분이 좀 안 맞는다라고 하면 평택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결론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평택도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입지적인 장점 많이 있었으니까 대표님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증 좀 같이 안고 있으신 부분들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단에 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02-1638-3915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주셔도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좀 이어갈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상담 빠르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전 서대문구 북가자동 예, 3호 아파트 29평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예.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서대문구에 있는 지금 북가자동에 있는 3호 아파트 지금 네.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향후 전망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같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3호 이편한 세상에 거주하신다고요? 네. 29평이고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네, 20년 좀 지났어요. 20년째? 그럼 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이제 주변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DMC 내미안이라고 해서 전에 이제 만들었던 단지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권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상암 지역이겠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이제 가재울 지역이라고 이렇게 섹터를 그리면 가장 영향을 주는 지역은 역시 상암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네. 상암동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방송문화 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이편한 세상은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일단 결론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장기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자,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북쪽에 있는 이 수색증산이라고 있죠. 네. 수색증산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으로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기존에는 안 좋은 요소였지만 이제 신규 아파트로서 새로운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북쪽에 있는 이 수색증산의 가격이 가재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 특성상
도심지에서 더 외곽지이기 때문에 중심지에 더 안쪽에 있는 우리 가재울은 충분히 그 영향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우리 북가전 3호가 기존 아파트인데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이 만약에 여기 에코자이 이런 것들이 안 생겼으면 끝에예요. 가재울 뉴타운 끝이죠. 네. 그런데 북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파트가 계속해서 생기면 중심지 안으로 포함되는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주변 지역에 대한 아파트들이 형성될 때까지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단점이 많이 안 나타나요. 네. 근데 전부 다 새 아파트가 되면 우리 단점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단점은 네. 역시 연식이 좀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는 도래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아이를 계속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단점들이 보이는 시간에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한 그 시기를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가지 뭐하러 나중에 가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억짜리가 7억 되는 시장이고요. 뭐 4억짜리가 5억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7억짜리가 내려오면 6억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5억짜리가 내려오면 아마 5천만 원 정도만 하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끝에서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조금 더 탄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한 1, 2년 정도만 더 보시고 다른 지역으로 단점 없는 역세권에서도 조금 더 가깝고 연식도 좀 괜찮은 아파트로 한 1, 2년 후에 갈아타기 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결된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생방송 중계 전화 연결됐고요. 예, 예.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예. 궁금하세요? 그 갭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 구리시 인창동 예. 그 이편한 세상 어반폴에 그 18평 분양권 하고요. 네네. 그리고 도봉구 창동 예. 그 주공 18단지 네. 예, 같은 평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어느 쪽이 더 유망하고 또 매수 시기는 네. 언제가 좀 좋을지 해서 타이밍. 예, 예. 좋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분양권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거고요. 갭 투자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디를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빠르게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갭 투자를 보고 계신 거죠? 예, 예, 갭 투자를 보고 계신데 한 지역은 녹천역 인근에 있는 주공 18단지, 예, 그죠? 맞습니다. 18단지를 네. 보고 계신 거고, 그리고 한 지역은 구리역 인근에 있는 이편한 세상 어반을 보고 계신 거세요? 네, 맞습니다. 네, 평형대는 비슷하고요. 예, 평형 때는 일단 같은 평형대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두 지역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뭐 교통적인 측면을 볼 텐데, 뭐 네. 교통적인 측면은 주공 18단지 바로 녹천역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초역세권에 있고 새로 생기는 이편한 세상도 거의 역세권에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은 비슷하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구리 지역으로 생기는 8호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구리역은 네. 더블 역세권이고 녹천역은 네. 이제 그냥 일반 역세권. 하나의 역이 지나가는 일반 역세권인데 이 지역도 이제 북쪽에 있는 창동역이 이제 GTX로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규모를 키울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교통에 대한 부분은 두 지역 다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아, 동일하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뭐 이제 예. 안쪽으로 들어가는 1호선 라인이라든지 이쪽에서 들어오는 경의중앙선 라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뭐 다른 점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연식인데요. 그렇죠. 뭐 연식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뭐 오래됐죠. 주공 18단지는 거의 뭐 예, 30년이 그렇죠. 다 돼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편한 세상은 마이너스 한 살이에요, 그죠? 그렇죠. 아직 내년에 지금 입주하는 거니까 안 아직 뭐 됐으니까. 이거에 예. 대해서는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 잘 아시겠죠, 뭐가 좋은지. 신축 아파트가 좋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예, 번째 예. 연식면에서는 이 편한 세상이 월등히 앞섭니다. 자, 그런데 예. 저는 좀 이렇게 볼게요. 뭐 나머지 세 번째 또 따진다라고 하면 뭐 주변에 대한 개발 호재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네. 창동역, 노원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예. 이제 앞으로 GTX, 뭐 KTX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예. 개발 호재는 좋은 지역입니다. 창동이. 예. 창동 인근에 있는 지역이. 근데 이제 구리 지역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8호선 연장되고 안쪽 네. 지역에 구리, 인창,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지역들이 나오면서 조금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리가. 예. 예. 자, 근데 개발 계획으로 치면 창동 노원이 훨씬 더 높아요. 아, 더 상위에 더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하려는 건 갭 투자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주가 갭 아니라 투자죠. 갭 투자죠. 예,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둘 네. 중에서 선택해야 될 거는 가장 첫 번째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예. 금액적으로 본다면 이 편한 세상이 훨씬 덜 들어가겠죠. 투자 비용이. 예, 그렇죠. 예. 네, 투자 비용도 덜 들어가고 예, 지금 예, 뭐 예. 전세가 하락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공 18단지가 리모델링을 하든 뭐 재건축을 하든 이런 시기가요. 예.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네, 뭐 창동이라든지 노원에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고 또 네. 노원역 주변에 있는 차량 기지가 간다라고 해도 거의 시작 네. 시점이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런데 어반은 네. 오히려 입주하고 2014년이면 눈에 보이는 시각 5년까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어반을 선택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그러면 그 분양권 매수 시점은 언제 정도가 좋습니까? 지금 요즘 약간 구리 근데- 지역에 예. 막 많이 바람이 분 건 아니에요. 예, 예. 오히려 지금 시점이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이 생기면 오르겠죠. 역세권 있는 데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리 쪽으로 의견 좀 모아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상담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어느 네네. 쪽 궁금하세요? 아니, 저기 용산 그 한강대로 62길에 용산 삼각 맨션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어, 그 작은 평수 네. 10평짜리 6억 이걸 보고 있는데 예. 이런 걸 매수를 하면 어, 지금 그 재건축 이런 게 조금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전망이 어떠는지 보고 네. 딸아이가 예. 그 근처에 오피스텔에 2억 6천에 예, 예.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따님께서. 전세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한 4억이나 5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하나 매수를 했으면 싶은데 예. 삼각 맨션 이런 그래요. 거를 구입해도 좋습니다. 되는지 저희가 좀 그러면 여쭤보고 관련해서 한번 고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상관 맨션 보고 계신 거세요? 네네. 근데 여기 이제 가보시긴 하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예, 오래됐죠. 예, 네, 오래됐는데 오래됐는데 따님도 여기서 거주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좀 가까이 가니까 네. 질급을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네. 아무래도 하는데 네. 굳이 또 매수를 해준다면 네.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살 수는 있다고 말을 하는데 네, 네. 앞으로 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은요.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요렇게 한번 볼게요. 예. 뭐 아마 뭐 조금 얘기는 들으신 것 같아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자, 일단 위치적으로는요. 삼각지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네. 이제 만들어지는 공원의 게이트, 메인 게이트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입지인 건 사실입니다. 뭐 예전부터 가장 비싼 입지, 한강로를 따라서는 대부분 가격들이 높기 때문에요.
상당히 네. 좋은 입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보셨던 그 10평짜리가요. 예. 대지 지분이 몇 평이나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3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두세 평 정도 돼요. 두 네. 평에서 세 평 정도가 되는데 그럼 결국 매매가는 얼마예요? 6억요. 그러면 두세 평 결국 만약에 세 평이라고 가정해도 가격이 꽤 하죠. 너무 세서. 네, 평당 2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평당 2억을 불러요, 이 지역은. 이 지역의 대지 가격이 평당 1억 5천에서 2억 부릅니다. 근데 2억 불러도 잘 안 팔아요. 그런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가치적으로는 우리 이제 삼각맨션이 2008년도에 아마 2억이었을 거예요. 아, 예. 근데 지금 6억이 됐죠? 네네. 그러면 용산에 껴있는데 6억이라고 하면 4억 상승했으면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삼각맨션을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자, 입지는 좋은데 이 오래된 아파트를 다 협의해야 되고 또 지분이 없는 집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것들이 많겠죠. 네네. 조건이 다 동등하다라고 하면 같이 의견을 맞춰서 돈 내서 할 텐데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견이 생긴다는 건 시간을 더 늘리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부분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오히려 만약에 이 입구 부분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건너편에 있는 뭐 파크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용산 이편한 세상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너무 실질적으로 비싸잖아요.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 6억짜리인데 전세가 8천인가 그래요. 그죠? 그렇죠. 그럼 5억 2천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연식 10년 차 내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5억에서 한 6억 정도면 투자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 오래된 아파트 언제 하는 거 기다리냐 계속 보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4억, 5억 가지고는 용산에 네. 조금 새 아파트든 이거 건접을 못 투자 하겠더라고요. 금액이 5억이면 투자가 돼요. 투자가 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잘 안 찾아보셔서 그런데 투자되는 예.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한 가지 때는 구체적으로 대표님 한 가지만이라도 네. 찝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뭐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 거기는 싫어요라고 얘기할 거야. 뭐냐면 자, 삼각지역인데 바로 이편한상 파크인데 얘가 2005년식이에요. 예. 이게 30평이 한 4억 얼마면 4억에서 5억 정도면 투자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2005년식 가져가서 이 주변이 나아지면 차라리 이쪽 지역도 집이 부족하니까 오겠네. 이런 주택이 훨씬 더 낫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삼각맨션 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임장 활동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좀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저 안양시 닭달동에 한신 유플러스 3차 보유 중이고요. 예. 향후 전망하고 또 이번에 안양동 삼양아파트 2차 재개발 정비사업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네. 과연 향후 전망과 앞으로 매도 시점하고 좀 네.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려요. 좋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안양에 있는 두 군데 지금 살펴드리면 괜찮겠죠?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전망대 살펴드리면서 언제 또 매도해야 되는지 타이밍들도 같이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자, 우리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한신유 플러스 몇 차세요? 예, 3차입니다. 3차. 예, 예. 이거 몇 평형 갖고 계세요? 34평형. 34평형. 예, 예. 그리고 하나는 3형 아파트요? 네, 안양동에 삼양아파트 2차. 여기 이편한 세상 뒤에 있는 거? 예, 예, 거기 삼성 아파트 있고 그런데. 네.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이거는 몇 거기는 평이세요? 그것도 33평은 동호수 지정받았습니다. 30평형으로. 네, 관리처분 떨어졌고요. 네, 관리 처분 떨어졌고. 예, 예.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 거기가 그 관리처분 떨어진 데가
공사 만기 되면 그걸로 입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네. 받고 있다. 그런데 향후 전망이 어떤지. 전망이 네, 향후 한신 U 플러스 3차를 중간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네.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를 해야 될지. 자, 저는요 이렇게 봐요. 예, 예. 일단 우리 삼영이나 네, 예. 휴플러스나 예, 예. 일단 막 그렇게 막 어떤 게 최고라는 점은 안 보입니다. 비슷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안양역 따라서 1호선이 있는데 물론 삼영역이 조금 더 역세권에서 가깝겠죠. 예, 예. 그리고 휴플러스는 이제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데 대신 광명역이 조금 더 가깝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쇄되는 부분이 좀 존재해서 여기나 교통 측면은 비슷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예, 만약에 두 지역 중에 한 지역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예, 예. 아무래도 삼영 쪽이 좀 낫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유는 이제 삼영 아파트가 아파트만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재개발을 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대 수가 500세대 정도 되나요? 500세대 조금 넘습니다. 네, 500세대가 좀 넘는 상황인데 휴플러스는 지금 한 300세대 정도 되죠. 400세대. 400세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세대 수가 많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역에서 조금 가까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삼영이 완성이 되면 한신주 플러스랑 연차가 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5년 차 정도 날 것 같아요. 우리 한신주 플러스나.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될 아파트는 삼영 아파트로 보여져요. 아, 그런데 결국은 삼영 아파트도 그닥 매력적이진 않아요. 네.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지금 어쨌든 관리 처분받고 재건축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는 가격 상승을 보시고요. 예, 예. 좀 약점이 덜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에 가격이 많이 안양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왜 가격이 저렴하냐면 북쪽 지역이랑 좀 애매해요 부분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우리 이 삼영 아파트가 가격을 좀 올려주면 좀 안쪽으로, 그러니까 단점이 좀 덜한 아파트를 찾아서 이주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관리 처분 받고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시기까지는 얘를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예, 예.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갈아타시고 매도하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입주하고 한 2, 3년 차 되면 5년 차까지는 괜찮아요. 이 시점에 한번 매도해서 갈아타서 안양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시점 되면 2, 3년 후면은요. 오히려 이 안쪽 지역에 뭐 금정역이라든지 GTX 만들어지겠죠. 예, 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월판선이 이걸로 지나가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자, 월판선은요. 이렇게 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판교에서 가는 노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판교에 있는 사람이 이 월판선을 타고 안양까지 가지는 않겠죠? 거꾸로 안양에 있는 사람이 일로 가겠죠? 그렇죠? 안양에 있는 사람이 판교의 업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기까지 중간에 다른 도시들이 조금 더 괜찮은 데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월판선이 가치를 더 높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당선에서 수지라든지 죽전 지역 있죠? 신갈 지역. 예. 그런 지역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월판선을 너무 기대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